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라. 한참 동안 머뭇거리던 웨스는 데이브의 눈을 피하면서 말했다. 저는 애틀란타에 살고 있고 산업용 보호품을 만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로리다에는 사업 회의를 핑계로 며칠 쉬려고 왔죠. 하지만 호텔에서 동료 매니저들과 함께 있다 보니 다시 돌아가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시달리기 싫다는 생각만 자꾸 들더군요. 데이브는 웨스의 말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저는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웨스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 이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도우라고 하거나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절친한 친구에게 불평도 털어놓고 상의도 해봤는데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더군요. 직장과 집 모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둘의 공통 분모를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게 뭐였죠? 데이브가 물었다. 그 친구는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항상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고 묻더군요. 두 사람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효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웨스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죠. 그동안 사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데이브는 웨스의 하소연하는 듯한 어투에서 그가 정말로 걱정하고 있음을 느꼈다. 무대 뒤편을 좀 보여드리죠. 데이브는 손가락으로 무대 뒤편을 가리켰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데이브는 문을 지나 몇 미터 떨어져 있는 훈련 장소로 웨스를 안내했다. 범고래 두 마리가 거대한 검은색 등과 지느러미로 투명하고 푸른 물살을 미끄러지듯 가르고 있었다. 그 큰 덩치에서 폭발적인 힘의 잠재력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풀장을 돌아보면서 조련사는 고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들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해 주었다. 고래 한 마리마다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데이브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런 신뢰와 우정이 아까 보셨던 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고래는 인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표현하죠. 당신은 관리자니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범고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게 되면 범고래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사실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죠. 정말 그래요. 웨스가 조금 전에 있었던 쇼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쇼가 정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스타디움을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관중들의 반 정도가 물에 젖었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그 행복감은 범고래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브가 말했다. 쇼가 시작될 때 범고래들은 다들 입구 쪽으로 몰려들죠. 그들은 쇼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범고래들은 쇼가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범고래 훈련에서의 원칙이었군요. 그런데 신뢰를 쌓기 위해 구체적으로 범고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받아 적으세요. 데이브는 웃으면서 조바심을 내는 윌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윌스는 그 말을 듣고 골똘히 생각했다. 옛날에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서 다시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맞죠? 맞습니다. 저희는 부정적인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을 강조하죠. 조련사들은 범고래가 요구한 것을 잘 해냈을 때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거 괜찮은 말인 것 같군요. 윌스는 배우는 기쁨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런데 요구한 걸 잘하지 못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잘못한 일은 못 본 척하고 행동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유도하죠. 윌스는 쓰던 것을 멈췄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데이브를 쳐다보았다. 못 본 척 하다뇨?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데이브는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윌스가 끼어들었다. 제 직원 중 한 명이 일을 망쳐놨는데도 그걸 다른 식으로 무마할 수 없을 것 같군요. 또 만일 우리 아이들 중 한 명이 숙제를 안 했거나 서로 싸우면 저희 부부는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는 않아요. 데이브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직원들이나 아이들이 당신을 거스르면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는군요. 당연하지 않나요? 아마도 직원이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겠죠. 윌스는 데이브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는 듯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데이브는 윌스의 단호한 말투에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집이나 직장에서 신뢰를 쌓는데 좋은 방법이 될까요? 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고정된 듯도 했다.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건 부정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데이브가 윌스의 말을 받았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범고래들에게 배웠죠. 범고래들도 잘못한 일 대신에 잘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고래들이 쇼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범고래들을 개별적으로 대합니다. 범고래들 모두 발전하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일단 우정이 형성되면 범고래와 우리 사이에 얼마만큼 신뢰가 쌓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범고래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고 그에 맞게 범고래들이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훈련은 일종의 게임과 같은 것이죠. 윌스는 놀란 눈으로 데이브를 쳐다보았다. 범고래가 대단한 지능이라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군요. 마치
범고래가 인간과 협동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맞췄습니다. 데이브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인간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교육하는데 가장 나쁜 습관은 동물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이죠.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동물의 반응이나 무반응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그와 같은 생각을 동물에게 적용시켰다는 예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윌슨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데이브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인간들이 동물들을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데이브가 계속 설명했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전통적 접근 방식은 월등한 존재인 인간이 열등한 존재인 동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요. 그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것을 동물들이 해냈을 때 비록 그것이 한 번에 되었다고 해도 놀랄 필요는 없어요. 이 범고래들은 우리에게 항상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실은 범고래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죠. 만일 동물들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좀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동물이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데이브의 말에 윌슨은 놀랐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과의 관계뿐 아니라 같은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이 설명해준 그런 이해와 존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군요. 윌스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범고래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군요. 제가 만일 상대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이 사려 깊은 방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관리자로서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로서도 아주 놀랄만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요. 바로 그거예요. 윌스의 동의에 데이브가 큰 소리로 말했다. 윌스는 노트에 뭔가를 좀 더 적더니 데이브를 보면서 다시 의문나는 점을 말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못 본 척 하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데이브는 윌스의 의문에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원치 않는 행동을 못 본 척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환이라는 의미를 놓치신 것 같군요. 맞아요, 전환. 윌슨은 중얼거리면서 또다시 받아 적었다. 그곳에 대해 좀 더 말해주세요. 그건 에너지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이브가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우리의 관심을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칙이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윌슨은 데이브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런데 어떻게 전환시키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범고래에게 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행동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원래의 의도했던 행동을 범고래가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범고래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면 되죠.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는 범고래가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잘 해나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잘한다면 계속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상을 주면 됩니다. 그때의 상이란 먹을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음식도 물론 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브는 외수의 추측에 동의했지만 이어 그 추측이 어긋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범고래가 좋아하는 뭔가 다른 것을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제가 3과 2를 하기 전에 샴은 계속해서 음식을 통해 행동을 지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마다 생선을 준다? 이 과정에서 뭔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위스는 잠시 생각한 다음 대답했다. 원하는 일을 샴에게 시킬 수 있는 경우란 배고플 때 뿐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항상 샴을 배고프게 만들어야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고래를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범고래나 조련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죠. 데이브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 범고래가 다른 긍정적인 것에도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범고래들은 만지고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는 범고래들이 자신들을 동기화시키는데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음식 이외의 다른 상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포상을 다양화한다? 그럴듯하게 들리는군요. 웨스는 자신이 적은 것을 보며 말했다. 그 생각을 제가 처한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범고래에게 음식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돈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돈은 단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죠. 만일 제가 당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돈 이외에 다른 동기물을 찾아야겠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물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신과 샴이 제게 뭔가 해답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데이브는 웨스의 무례함 뒤에 숨어있던 순수하고 호감 가는 태도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갑자기 사무실 건물 쪽으로 걸어가더니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꺼내왔다. 그리고 전화를 걸면서 웨스에게 양해를 구했다. 잠시만요. 전화를 할 곳이 생겼습니다.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어라. 갑작스럽게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거는 데이브의 행동에 웨스는 당황했다. 웨스는 데이브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몇 걸음 물러났지만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어떻게 고래 몇 마리에게서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기대할 수 있겠어. 웨스는 속으로 생각하며 시계를 쳐다봤다. 시간을 보니 서두른다면 점심 미팅에 맞춰 호텔로 돌아갈 수 있었다. 데이브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앤마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얼드의 데이브 야들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데이브가 다시 말했다. 앤, 여기 당신과 통화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네,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위스 킹슬리라는 분인데 범고래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흥미를 갖고 그 이론과 기술을 인간관계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싶어해요. 특히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적용시키는 데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말을 하는지 데이브는 잠시 듣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놀랍죠? 그는 애틀란타에서 왔어요. 바꿔드릴까요? 데이브가 웨스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건네주려고 하자 웨스는 약간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웨스씨.
데이브가 멈칫한 웨스에게 양해를 구했다.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제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앤마리 버틀러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명망이 높죠. 책도 집필했고 전 세계에서 리더십과 동기화에 관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도 애틀란타에 있죠. 웨스는 불쾌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잠깐 동안 혼란스러웠다. 앤마리 버틀러라는 이름은 그에게도 낯익은 이름이었다. 여성으로서는 가장 명망이 높은 컨설턴트였다.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류사업에 뛰어들었던 그녀는 몇 년 만에 세계적인 패션 제품을 만들어냈다. 최고의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거의 전설이 되었고 그로 인해 경영 컨설턴트직을 제위받았다. 또 베스트셀러를 펴냄과 동시에 인간관계에 관한 강연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웨스도 서점에서 그녀의 책을 몇 권 살펴보기는 했다. 하지만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다. 앤마리 버틀러에 대한 여러가지 기억을 떠올리며 웨스는 데이브가 건너주는 전화를 받아들었다. 안녕하세요 웨스씨. 친근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앤마리 버틀러입니다. 데이브와는 몇 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죠.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정말 반갑군요.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나요? 글쎄요. 웨스는 갑작스런 앤마리의 질문에 더듬거렸다. 저는 지금 데이브와 동물에 대한 훈련 방법을 관리자의 업무에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앤마리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웨스 씨께서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저 또한 불과 몇 년 전에 나누었어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저는 범고래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워했죠. 경영 컨설턴트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이브와 시월드의 다른 조련사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그들을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동물 훈련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자 그 비밀을 저의 강연과 책에 담기 시작했죠. 더 좋았던 것은 그 비밀은 제 자신의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웨스는 자신이 꼭 있어야 할 장소에 그것도 적절한 시간에 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다. 앤마리가 해주는 말들은 조금 전 자신이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 같았다. 웨스는 지금의 대화가 정말 꿈만 같았다. 지금 하신 말씀과 관련된 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함께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떨까요? 앤마리가 되물었다. 애틀란타로 언제 돌아오시죠? 금요일입니다. 좋아요. 마침 시내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월요일 아침에 강연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건 어떤가요? 강연 후에 얘기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웨스는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웨스는 다시 한번 앤마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데이브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데이브가 앤마리와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자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웨스가 말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앤마리 버틀러와 만나게 되다니. 데이브 씨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데이브도 기분 좋게 대답하고 둘은 기쁨의 약수를 나눴다. 웨스는 다시 자신의 노트를 뒤적이며 적은 것을 재빨리 흩어본 후 말을 꺼냈다. 헤어지기 전에
당신이 오늘 말했던 것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웨스는 데이브에게 다음 세 문장을 읽어주었다. 신뢰를 쌓아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실수할 때에는 에너지를 전환시켜라. 그 세 문장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웨스 씨. 데이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범고래 쇼에서 보셨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범고래와 우리와의 긍정적인 관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웨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범고래에게 벌을 절대로 안 주는 건가요? 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는데 범고래들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용합니다. 범고래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분 나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저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샴의 기분이 좋지 않아 쇼가 잘 진행되지 않게 되면 쇼를 중단하고 샴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중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범고래로 대체하고 샴은 풀장에 혼자 놔둡니다. 샴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보살핌을 받고 먹이도 충분히 먹게 되지만 쇼에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벌이 될 수 있죠? 웨스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샴은 그렇게 혼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범고래들은 쇼를 좋아해요. 우리가 범고래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수록 범고래들은 우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쇼에서의 연기력은 점점 나아집니다.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그렇게 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정말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게 신기하게만 느껴지는군요. 웨스는 데이브의 설명을 듣고 약간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기하다뇨? 데이브가 물었다. 사실 제가 여기 시월드에 온 이유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곳에 와서 관리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상한 점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모두 범고래와 함께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데이브가 웃으며 말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